전쟁은 끝났지만 해킹은 계속된다. 전쟁은 더 이상 총과 탱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해킹, 데이터 탈취, 인공지능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국가 간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냉전 당시 소련이 미국의 슈퍼컴퓨터를 해킹하려 했던 이야기. 현대에 들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벌이는 해킹 전쟁. 그리고 AI와 랜섬웨어가 결합된 새로운 사이버 공격 방식.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과 데이터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냉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해킹 전쟁과 국가 간의 사이버전이 어떻게 지식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1. 냉전의 슈퍼컴퓨터 해킹 전쟁. 소련은 왜 미국을 해킹하려 했는가? 1-1. 크레이 슈퍼컴퓨터, 미국의 핵심 기술을 노린 소련. 198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시뮬레이션과 우주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미국은 당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중 하나인 크레이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컴퓨터는 핵탄두의 성능을 분석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자체 슈퍼컴퓨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련의 KGB 첩보원들은 미국의 연구소,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슈퍼컴퓨터 기술을 빼돌리려는 작전을 개시했다. 1986년 KGB 요원들이 유럽을 경유해 미국의 연구소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이들은 미국의 슈퍼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뚫고 핵무기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암호화 알고리즘을 유출하려 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와 FBI가 이들의 해킹 패턴을 감지하여 작전을 무력화했으며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연구소와 방산업체의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했다. 이러한 미국의 보안 강화로 인해 냉전 시대의 해킹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는 현대의 사이버전으로 이어졌다. 현대 사이버전,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해킹 전쟁. 2-1. 중국, 러시아, 북한의 지식재산 해킹, 보이지 않는 전쟁. 냉전이 끝난 후에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은 기존의 군사적 대결 대신 해킹을 통한 첨단 기술 탈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AI, 반도체, 오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IT 기업들을 해킹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2018년 미국 정부는 중국의 APT10 해킹 조직이 IBM, HP 등의 IT 기업을 해킹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수백만 건의 데이터와 특허 기술을 유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APT10은 주로 VPN과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서구 기업의 연구 데이터를 빼돌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한편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은 금융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고 러시아의 APT28 펜시베어 해킹 그룹은 미국의 군사연구소에서 무기 개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 해커들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해킹 조직이었다. 해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 되었다. 2-2. AI와 랜섬웨어 차원이 다른 사이버 공격.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랜섬웨어가 결합된 해킹 공격이 더욱 위협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보안 시스템을 빠르게 분석하고 탐지를 피해 자동화된 공격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21년 러시아의 다크사이드 해킹 조직이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랜섬웨어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국 동부 지역의 연료 공급이 마비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다. 해커들은 AI 기반 랜섬웨어를 활용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결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해커들에게 440만 달러, 약 58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해야 했으며, 이 사건은 AI와 랜섬웨어가 결합된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제 해킹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쟁의 한 형태가 되었다. 3. 미래 사이버전 국가 간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해킹 전쟁. 이제 해킹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국가 간 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미래에는 AI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하나, 미국과 중국은 AI 기반 해킹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 사이버전이 고도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AI를 활용한 해킹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NSA와 사이버 사령부는 AI를 활용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 해킹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AI는 네트워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공격 패턴을 학습하여 해커들의 새로운 전략을 빠르게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인터넷 감시 시스템, 만리 방화벽을 업그레이드하여 AI를 활용한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해킹 공격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검열하고 자국 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 전쟁은 이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전선이 되었다. 둘 양자 컴퓨팅이 발전하면 기존의 암호화 기술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른 연산이 가능하여 현재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RSA 암호화, AES-256과 같은 보안 알고리즘은 현대 컴퓨터로는 해독하는데 수백 년이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는 몇 분 또는 몇 초 만에 암호를 해독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강대국들은 양자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2년 미국의 IBM과 구글은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중국도 자체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이버 보안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만약 양자 컴퓨팅이 실용화된다면 기존의 모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군사, 정부기관의 정보 보호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양자 내성 암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셋, 특허 전쟁이 사이버전으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 지식재산권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특허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사이버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AI, 반도체, 오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기술 유출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미국은 중국 화웨이의 5G 특허가 미국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자국 내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보호하도록 국가 지식재산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한 특허 소송을 넘어 직접적인 해킹 공격과 방어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소들은 중국 해커들이 반도체 설계, AI 알고리즘, 의료기술 관련 특허 데이터를 해킹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이제 특허 전쟁은 법정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을 통해 직접적인 데이터 유출 및 기술 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는 특허 보호를 위해 AI 기반 보안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양자 암호화 등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즉, 미래에는 해킹이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을 둘러싼 핵심 전쟁 수단이 될 것이다. 사이버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냉전 시절, 소련은 미국의 슈퍼컴퓨터와 군사기술을 해킹하려 했지만 미국이 이를 탐지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주요 기업과 연구소를 해킹하며 첨단 기술과 지식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다. 미래에는 AI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사이버전이 국가 간 전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해킹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